1분 30초. 12년 전 할아버지 할머니의 나라를 찾아 떠나온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리나 씨와 올렉 씨. 부부는 오직 가족의 미래를 위해 낯선 땅에서 온갖 힘든 일을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한국은 자기 고향으로 막 자기 거 아니라 한국 내 나라잖아 이렇게 내 집은 저기 한국이라고 막. 엄마 리나 씨는 한국에서 태어난 두 아이를 위해 그 어렵다는 귀화 시험에도 5번 도전 끝에 합격했다는데요. 러시아 한인 이주 160주년인 2024년. 이제는 당당히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고려인 가족을 만나봅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던 날, 경기도 안산의 한 유원지에서 리나 씨 가족을 만났습니다. 주말을 맞아 가족 나들이를 나온 참이라는군요. 줘봐. Я вот тут катаюсь, я катаюсь только, а потом у него Ну да, вот ты катался, и она свалилась. 리나 씨와 올렉 씨는 6살 딸 유나와 11살 아들 준이, 이렇게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 시간이라 이렇게 날씨 좋을 때 같이 나가서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시간을 다양하게 좀 보내기가 애들 기억에 잘 남기는 걸로. 맞벌이 중인 부부는 쉬는 날이면 가능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나들이를 나온다는데요. 리나 씨도 오랜만에 소시적 추억을 떠올리며 인라인 스케이트를 신어봅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때 다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부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한국에 온 후 낯선 문화에 적응하기도 벅찼지만 아이들의 존재는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죠. 어떤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그 밖에 나가는 뭐 어디 맛있는 먹으면 찍어요.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리나 씨 부부도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볼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유나 재밌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나고 자란 부부는 고려인 4세입니다. 양가의 외증조 할아버지가 구한말 러시아로 이주한 고려인 1세대였죠. 리나 씨가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다 만난 두 사람은 결혼 1년 뒤인 2012년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 데다 문화적 차이로 인해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두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고려인의 후손이기에 한국에 대한 관심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었겠지만 한국행을 결심한 건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죠. 한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사는 나라 보고 싶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우리 일을 했지만 우리만 잘 살기가 뭐 괜찮긴 하지만 그런 미래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부부니까 앞으로 바로는 아니지만 몇 년 이후에 어차피 아기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한국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었어요. 조상의 나라에서 가족의 행복을 꿈꾸게 된 리나 씨는 지난 2023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조만간 남편도 귀화에 도전할 계획이라는데요. 귀화는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리나 씨도 5번의 도전 끝에 통과했을 만큼 어려운 관문이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은 건 아이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갔을 때
너무 막 스트레스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준아 뭐 그거는 우리 집이야 여기 이렇게라고 했더니 그래서 아니야 엄마 이건 엄마 집이야 내 집은 저기 한국 우리 언제 가 이렇게 계속 그래서 여기 앞으로 와도 준이한테 뭐 유나한테 여기 살기가 힘들겠다 이렇게 처음 생각 들었어요. 리나 씨 부부는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과 함께 한국의 여러 지역을 여행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인데 아이들뿐 아니라 부부에게도 많은 공부가 된다는군요. 한국에 대한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샀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도 못하고 아이들한테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야. 유원지 나들이 후 리나 씨 가족은 우즈베키스탄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평소에도 종종 오는 단골 가게죠. 어떤 음식 시키셨어요? 오늘은 샤슬릭이랑 고려인 국수, 냉면처럼 생기는 것 그리고 샐러드 2가지 이렇게. 고려인들이 즐겨 먹는 국수를 고려국시라 하는데요. 잔치국수와 비슷하지만 온갖 고명을 듬뿍 올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각종 고기를 꼬치에 끼워 숯불에 구워내는 샤슬릭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많이 먹는 요리로 주로 양파를 곁들여 빵과 함께 먹곤 합니다. 고려인 음식은 집에서도 종종 해먹어서 아이들에게도 익숙하다는데요. 유나는 고기파, 준이는 국수파라고 하는군요. 뭘 제일 좋아해요? 먹는 거? 사슬리. 양꼬치 먹으면 어때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응? 제일 맛있어. 샐러드요? 한식은 저희가 회사에 먹고 애들은 학교 뭐 어린이집에 날마다 먹고 있으니까 집에서는 우리가 러시아 음식이랑 뭐 유럽 음식이랑 우리 고려인 음식이랑 먹고 평일 이른 아침 리나 씨 가족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빠 올렉 씨는 일찌감치 출근하고 엄마 리나 씨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나의 등원을 준비 중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준이는 엄마 도움 없이 스스로 준비를 마치고 걸어서 10분 거리인 학교까지 혼자 등교한다는군요. 학교 가는데 차 같은 거 무섭고 그러진 않아요? 아니요. 안 무서워요? 네. 저희들이 4년 정도 이제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는 늦게까지 일할 때가 많은 리나 씨는 출근하기 전이나 밤늦게 틈틈이 집안일을 합니다. 그 와중에 청소기는 하루에도 몇 번씩 돌려야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나도 예뻐하는 고양이 때문이죠. 엄마가 바쁘게 청소하는 동안 유나는 아주 여유만만입니다. 그런 유나를 자리에 앉혀 머리를 만져주는 이 시간이 리나 씨에겐 소소한 즐거움이라는데요. 옛날에 외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딱 머리 따요. 그래서 항상 우리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여자가 머리가 예뻐야 돼. 여자가 자기 모습 신경 써야 돼. 이렇게. 소소한 즐거움과는 별개로 리나 씨 마음이 바빠집니다. 사실 아침잠 많은 유나는 어린이집 지각 대장이랍니다. 제 시간에 등원시키고 출근하려면 서둘러야 하죠.
그 시각 리나 씨의 남편 올렉 씨는 한창 바쁘게 일하는 중입니다. 올렉 씨는 건물 외벽 페인트 칠을 전담하는 페인트공입니다. 한국에 먼저 들어와 있던 친구의 소개로 시작해 이후 관련 자격증을 따며 지금까지 10년 넘게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페인트 칠하면서 가장 상황이 안 좋은 건 뭐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바람 많이 불면 그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아, 바람 많이 불 때. 오늘은 좀 어떠세요? 오늘 괜찮아요. 오늘 괜찮아요? 네. 아, 일은 잘 되세요? 네. 영어를 전공한 올렉 씨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도 잠깐 영어 강사로 일했지만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는군요. 한국에 오는 고려인 수가 급증한 건 동포들에게 방문 취업 비자 정책을 시행한 2007년부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자리는 이른바 3D 업종이었고 올렉 씨 부부도 모텔 청소 일을 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기도 했죠. 밧줄 하나에 의존해 고층 건물의 외벽을 오르내리며 페인트 칠을 하는 작업도 위험한 일이지만 전문성을 인정받고 경력이 붙으니 제법 할만하다고 말하는 올렉 씨. 오히려 올렉 씨를 힘들게 하는 건 일의 위험성이 아닌 어디를 가든 이방인이 되고 마는 차별 어린 시선이었고 이는 여전히 많은 고려인들이 겪고 있는 아픔입니다. 우리 고향에 가면 우즈베키스탄 우리 고향이에요. 그럼 저쪽도 우리 우즈벡 사람 아니 그럼 여기 오면 또 한국 사람 아닌 거예요. 좀 이상해요. 안산시 고려인 문화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리나 씨는 2017년 한국어 강사로 시작해 고려인에게 필요한 각종 통번역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엔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고려인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돕는 업무가 많아졌습니다. 우크라이나避難민 중에 아들님이 사망해서 지금은 화장하기 위해서 서류 필요해요. 여기 합법으로 자격 있는지 만약에 불법이면 화장도 안 돼요. 이곳은 고려인들에게 한국어를 비롯한 교육과 돌봄, 긴급 생계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고려인들의 통역을 맡고 있는 리나 씨는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관련 정책과 제도의 변화도 세심히 살피며 공부하고 있다는데요. 번역 잘 하는 게만 아니라 모든 거 다 중요하다 생각해요. 제가 번역 몇 년 전에 해봤는데 번역사로 어려움이 여기저기 있긴 하지만 경험이 점점 쌓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고려인의 역사는 1860년대 함경도 농민들이 굶주림을 피해 연해주로 이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그 수가 급증한 이주민들은 이국의 땅에서도 학교를 세우고 한글 신문을 펴냈으며 끊임없이 항일운동을 펼쳤습니다.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은 한글이 금지된 감시와 통제 속에서도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삶을 이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2000년대 이후 한국을 찾는 고려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안산은 대표적인 고려인 거주지가 되었죠. 다른 이주민들은 더 첨가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고려인들은 이제 처음에는 비자가 합법적으로 이제 인정이 받고 나서부터는 개인이 혼자 와서 노동을 하고 이렇게 있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3대가 같이 입국하는 형태로죠. 그래서 자녀들이나 이런 경우 이제 보육이나 돌봄이 필요하면은 위에 세대, 부모 세대들이 와서 조부모가 자녀들 돌봄을 한다거나,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3대가 같이 가족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리나 씨는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되는 한 고려인들과 지역사회에도 좀 더 많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는군요. 손이 커가지고 동료들한테도 맨날 먹을 거 가져 싸서 막 갖다 주고 이렇게 나누는 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기본이 되어 있는 친구라 상당히 뭐 생활하는 데는 고려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이렇게 사업에 성공을 하거나 뭐 자본이 있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 아주 그냥 기본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와까지 하고 모범적인 생활들을 쭉 이어왔다고 보기도 하고요. 부부간에도 아주 사이가 좋고 한편으로 굉장히 모범적이고 부럽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리나 씨는 오랜만에 친정엄마를 만났습니다. 리나 씨가 한국에 온 지 2년쯤 뒤에 어머니도 들어오셨는데 안산에 살고 계시지만 서로 일이 바쁘다 보니 만나서 차 한잔 나누기도 쉽지 않다는군요. 어버이날 평일이라 밥을 못 먹었어요, 같이.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돼서 같이 먹기로 예약해놨어요. 자주는 못 보지만 집인 일도 하고 뭐 다른 일도 하고 또 딸이도 그 일하니까 자주 못 봅니다. 리나 씨가 어머니를 위해 선택한 곳은 초밥집. 바다가 없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해산물이 귀한지라 초밥도 한국에서 처음 드셔봤다는데요. 특히 오이 연어 초밥을 좋아하신답니다. 한국에 와서 입맛도 많이 달라지셨다는군요. 한국에서는 음식이 좀 달아요. 예. 많이 달아요. 우리는 좀 고려인들은 단맛은 있지만 근데 설탕은 좀 잘 안 넣어요. 음식에다가. 우즈베키스탄 그 고려인들은 음식은 조금 짜요. 우즈베키스탄에서 날씨가 좀 더우니까 짠 음식을 좀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 리나 씨는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딸입니다. 한국에 정착해 일도 가정도 잘 꾸려가고 있는 모습이 자랑스러우시답니다. 엄마가 낳은 딸에도 되겠네요? 예. 우리 딸이잖아요. 저희 담았어. 리나 씨 부부의 장남인 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태권도입니다. 7살 때부터 꾸준하게 태권도를 배우고 있고 현재 시범단 소속이라는데 어디 준이 발차기 실력 좀 볼까요? 그렇지. 준이는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하는 아이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태권도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닐 정도로 열심이라고 합니다. 지금 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수련생이 아니라 시범단이라고 해서 3학년 이상, 2품 이상, 그러니까 태권도를 3년 이상 정도 된 친구들 한해서 속해 있는 친구이고요. 그 아이들만 대출전을 하고 있는데 준이는 한 번도 빠짐없이 대회는 다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그 정도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도 잘해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준이도 그의 열정에 맞추어서 대회는 항상 꼭 참석을 하려고 하는 멋있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시범단 친구들이 배우는 태권도는 일반 태권도 수업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품새를 비롯해 다양한 발차기, 격파, 체조, 무기술 등 많은 훈련이 요구되는 어려운 동작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힘들 법도 한데 매 순간 진심을 다해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는 준이. 격파 동작을 배울 때도 누구보다 진지한 표정입니다. 자, 들어오세요. 하나, 둘, 셋. 박수! 무엇보다 각종 대회에 나가면서 도전 정신과 성취감을 얻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된 일이죠. 나중에 서품 9단까지 딸 거예요. 9달까지 하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태권도를 안 빠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안산시 고려인 문화센터는 일요일에도 문을 열고 고려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리나 씨도 휴일을 반납하고 추가 근무 중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 혹시라도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신고 절차부터 필요한 서류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안내해주고 있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그거 올리기 도와주고. 오후에는 우크라이나 피란민 나눔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래 해당 지역에 살고 있던 많은 고려인들이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들을 위해 한 봉사단체가 다양한 식료품과 생필품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은 전쟁을 피해 탈출해 온 것이니 정착이 필요한 그 무엇도 가져오지 못했을 텐데요. 여러 사람의 온정이 모인 이날, 우크라이나 피란민 90여 가족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품이 필요할 때는 이제 여기저기 다 요청해서 뭐 쌀이나 여러 가지 주식 식료품들 그리고 생활용품들 이런 것들 나눔 활동을 주로 전국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지가 우크라이나 개전 이후에 계속 전국에 있는 고려인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휴일 오후, 외출하지 못한 리나 씨 가족은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음식을 만들어 먹기로 했습니다. 일반 백미보다 찰기가 없는 안남미로 밥을 짓고 각종 야채와 고기, 향신료를 넣어 기름에 볶아내는 음식으로 플롭이라고 하는 우즈베키스탄식 볶음밥입니다. 손 들어간 음식은 거의 안 해요. 가끔씩 아마 명절 때, 큰 모임 때 그렇게 만들고 일을 하니까 이것저것 다 해야 되니까 그거는 손 많이 들어가면 주말 가족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요리 시간으로 잡아야 돼요. 보드게임을 하면서 요리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가족들. 한국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12년이 흘렀습니다. 올렉 씨는 잘 자라준 아이들과 단란한 가정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고 말합니다. Ну, я думаю, что как мужчина, как муж, я хотел и сейчас хочу, чтобы семья как бы ни в чем не нуждалась. Ну, самое главное любить детей, разговаривать с ними, слушать их, побольше проводить время, наверное, и просто быть рядом. 드디어 우즈베키스탄 볶음밥, 플롭이 완성되었군요. 본래는 양고기를 쓰지만 이번엔 아이들을 위해 소고기를 사용했다는데요. 오이와 토마토, 양파로 만든 상큼한 샐러드가 기름진 플롭과 잘 어울리듯
리나 씨는 가족 각자에게도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잘 해낼 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은 뭐 대학까지 해주고 남편도 기아 될 수 있게 제가 도와주고 네, 남편도 기아 되면 되게 좋겠어요. 낯선 이방인 혹은 일자리를 찾아온 노동자. 고려인을 향한 편견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함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고 있는 리나 씨와 그 가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봅니다.